자, 온도와 입자의 운동. 자, 온도라고 하는 것은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입자 운동이 활발할수록 물체의 온도는 높고, 입자의 운동이 둔할수록 물체의 온도는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열의 이동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고체에서, 여기 고체에서 이 열을 가해주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옆에 입자들의 운동 속도도 점점 활발해지면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 이 방법을 전도라고 합니다. 자, 이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되는 열의 이동 방법. 그래서 전도에 의한 방법 예시로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담가두면 손잡이 부분이 뜨거워진다. 추운 날 금속으로 된 의자는 나무로 된 의자보다 더 차갑게 느껴진다. 냄비와 프라이팬은 금속으로 만들고 손잡이는 플라스틱이나 면으로 만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액체나 기체에서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 자, 뭐죠?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건 밑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순환, 이걸 우리가 대류라고 하죠. 대류는 액체나 기체에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이다. 자, 예시로 주전자로 물을 끓일 때 아래쪽만 가열해도 물 전체가 뜨거워진다. 방에 난로를 아래쪽에 켜두면 방 전체가 따뜻해지고 에어컨을 위에 켜두면 방 전체가 시원해진다. 자, 그 다음에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복사라고 하죠. 복사. 일반적으로 빛의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을 복사라고 해요. 자, 난로에 가까이 있으면 따뜻함을 느낀다. 태양의 열이 지구로 전달된다. 그늘보다는 햇볕 아래가 더 따뜻하다. 이런 것들이죠. 자, 냉난방기구의 설치. 냉난방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난방기는 아래쪽에, 냉방기는 위쪽에 설치를 한다. 왜냐하면 대류 현상에 의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 자, 물체와 물체 사이에 열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열이라고 하죠. 이때 단은 우리가 차단하다 할 때 단이에요. 그래서 단열을 하면 열의 이동을 막을 수 있으므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모두 막아야 단열이 잘 되겠죠. 이 용에는 보통 이제 보온병을 많이 물어보는데, 밑에 그림을 보니까 이 보온병의 이중 마개의 플라스틱은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거고, 이중 벽의 진공 공간은 공기가 거의 없어 전도와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온병 안에 은도금이 된 벽면은 복사에 의한 열 이동이 차단이 되겠죠. 자, 볼게요.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 이걸 우리가 열평형이라고 하죠. 열평형. 자, 그래서 열을 얻으면 입자의 운동이 뭐해지고 활발해지고, 열을 잃으면 입자의 운동이 둔해진다. 온도 차이가 클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이 많겠죠. 자, 우리 온도가 높은 물체를 가라고 하고 온도가 낮은 물체를 나라고 하면
열의 이동은 가에서 나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온도가 높은 물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열을 잃겠죠. 열을 잃는다는 것은 입자의 운동이 둔해진다는 거죠. 둔해진다는 거. 온도가 낮은 물체는요, 열을 얻겠죠. 시간을 지나면서. 열을 얻는다는 것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표로 보면은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어서 온도가 낮아지고 입자의 운동은 둔해진다.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을 얻어서 온도가 높아지고 입자의 운동은 활발해진다. 즉,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은 열의 양과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은 열의 양은 서로 같다. 자, 열평형을 이용하는 것들 뭐가 있냐면 이제 온도계, 우리 겨드랑이에다가 이 온도계를 넣는 것은 열평형을 이용하는 거고요. 한약팩 또는 찜질팩을 뜨거운 물에 넣어 데운다. 그 다음에 냉장고 속에 음식을 넣어 차게 보관하는 거, 생선을 얼음 위에 녹아 신선하게 유지하는 거, 여름에 수박을 시원한 물 속에 담가 시원하게 만드는 거. 자, 문제 몇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온도와 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 온도가 낮을수록 입자의 운동은 둔해지죠. 이거 틀린 말이죠. 네, 기억 틀렸고요. 기억 들어간 거 지우겠습니다. 니은.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거 맞죠? 열은 입자의 운동이 둔한 물체에서 활발한 물체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죠. 활발한 거에서 둔한 걸로 움직이는 거죠. 답은 니은.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금속 막대는 쪽 끝 A 부분을 가열하고 있어요. 이거 전도에 대한 실험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입자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게 차례로 전달돼서 열이 이동한다. 맞고요. 열을 받은 금속 막대의 입자 운동은 활발해지죠. 맞고요. 대류가 아니라 전도죠. 전도. 답은 3번이고요. 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은 겨울날 난방용 난로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러한 순환은 얘는 대류네요. 대류. 자, 직접 열이 이동하는 방법. 자, 얘는 우리가 복사네요. 복사. 자, 얘는 뭐가 되냐면 뜨거운 고체를 데피는 거니까 전도네요. 전도. 자, 대류, 복사, 전도.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7번 문제 볼게요. 모닥불로 열이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쇠꼬챙이, 얘는 전도죠. 전도. 니은은 전도. 자, 얘는 기억은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고 있죠. 대류죠. 대류. 자, 얘는 그냥 열이 직접 전달되는 거니까 얘는 복사죠. 복사. 디귿은 복사. 자, 기억의 원리로 에어컨은 위치에 설치한다. 맞죠? 대류의 원리로 맞고요. 기억은 액체, 기체, 열이 맞죠? 대류는 액체, 기체의 열의 전달 방법이고요. 니은은 전도를 나타내는 거 맞고요. 디귿은 입자가 열을 직접 전달하는, 입자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입자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이 직접 전달되는 방법이에요. 입자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복사는 열이 직접 전달되는 방법이에요. 4번이 틀린 말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뜨거운 물이 든 시험관에 공기, 모래, 톱밥, 스타이로폼을 채운 다음에 측정했더니
이 실험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은 온도 변화 10도죠. 모래일 때는 14도죠. 그 다음에 톱밥은 4도죠. 자, 스타이로폼은 6도 낮춰졌죠. 그러면 톱밥이 제일 단열이 잘 되네요. 그러면 단열재로 사용하기 제일 좋은 거는 톱밥이다. 이렇게 이제 이걸 답으로 채택할 수가 있겠죠. 자, 15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수조에 차가운 물을 넣고 그 안에 따뜻한 물이 담긴 비커를 넣었더니 수조와 비커의 물의 온도 변화가 다른 그림과 같았다. 자, 열평형 온도는 30도다. 맞죠? 여기 30도 보이죠? 자, 수조의 물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렇죠? 차가운 물이 열을 얻음으로써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 맞죠? 비커의 물이 잃은 열의 양과 수조의 물이 얻은 열의 양은 같죠. 열평형. 열은 비커의 물에서 수조의 물로 이동하죠. 비커의 물에서 수조의 물로 이동하는 거 맞죠? 자, 비커의 물과 수조의 물은 모두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아니죠. 비커의 물은 둔해지죠. 입자의 운동이. 얘는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는 애다. 답은 5번이에요. 자, 열평형 상태에 있는 두 물체를 이렇게 짝지어진 것. 일단 열평형이다. 온도가 같아야 돼요. 온도가 같아야 되거든요. 20도씨 물과 30도씨 물 아니죠. 20도씨 물과 20도씨 알코올. 얘가 답이네요. 물질이 달라도 온도가 같아서 열평형이 이루어져 있죠. 답은 2번입니다.